안녕하세요. 따뜻한 감동 이야기를 나누는 꽃다방 채널입니다. 오늘도 마음속 깊은 이야기, 그 누구에겐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우리 함께 꺼내보려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보세요. 아무렇지 않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낯설지 않은 목소리. 하지만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얼어붙는 기분. 그런 기억 있으신가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듯 걸려온 전화. 조용한 정적 뒤로 들려온 익숙한 음성. 정우 아빠 나야. 딱 5글자. 그 말에 귀가 멍해졌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떠나간 그 사람이 이제 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우가 요즘 힘들어해. 당신도 이제 자리 잡았다며. 우리 한번 얼굴 보자. 그녀의 말투는 평온했지만 그 밑바닥엔 낯익은 기색이 숨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또 바라고 있다는 느낌.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어떤 감정은 말하지 않아도 그 눈빛 하나, 말투 하나에 다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지금 와서요?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우리도 가족이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켠이 철컥하고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단어 하나, 가족이. 그리도 무겁고 낯설게 들렸던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이 가장 외로울 때 떠오르는 단어가 가족입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배신당했을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도 가족이라는 이름이죠. 그녀는 5년 전 말 한마디 없이 아이 손을 잡고 떠났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전화 한 통 없던 시간. 내가 가장 바닥에 있던 시절.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고 나는 무너져가는 삶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그땐 믿었습니다. 언젠간 돌아오겠지. 가족이니까. 그래서 더 슬펐고 더 분노스러웠습니다. 가족이라 믿었는데 그 믿음이 가장 먼저 부서졌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모든 게 안정되고 사람들이 저를 성공한 사람이라 부르는 이 시점에 그녀는 그리고 그 가족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처음엔 전처였습니다. 그 다음은 장모, 그리고 처제까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밥 한 번 먹자. 성우도 아빠 보고 싶어 해요.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나를 보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 지금 내가 이룬 것들 때문에 다시 찾아온 걸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가족은 피를 나눈 인연이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받아줘야 한다. 가족끼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지. 하지만 그 가족이라는 이름, 과연 누구를 위한 단어일까요? 힘들 땐 뒤돌아봤자 아무도 없었고, 무너질 땐 내 이름조차 기억하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가족이니까라는 이유로 내 인생에 다시 들어오려 합니다. 그날 이후 그 가족들은 다시 내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전 다짐했으니까요. 내가 바닥일 때 떠났던 사람에게 2번 다시 손을 내밀지 않겠다. 그 다짐을 지킬 순간이 온 겁니다. 이 영상은 그날 이후부터 다시 시작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무너졌던 삶을 일으켜 세운 한 사람, 그리고 모든 걸 바쳤지만 가장 필요할 때 혼자였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자신의 인생을 되찾았는지, 그리고 진짜 가족이란 무엇인지 돌아보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신가요? 나는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지? 내 곁에 있는 사람은 진짜 내 사람일까? 가족이라는 이름, 그 속에 진심은 있었을까? 지금부터
그 질문에 답을 드릴 수 있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연수, 올해 53입니다. 지금은 작은 유통회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지만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29, 1톤 트럭 하나, 중고로 산 트럭 위에 직접 자파류를 싣고 서울 시내 곳곳을 돌며 납품을 시작했죠. 직원은커녕 운전, 납품, 계산, 청소까지 다 혼자였습니다. 다들 잘 때 출근했고 다들 쉴 때 배송을 나갔습니다. 어디 한번 잘 살아보자는 의지 하나만으로 버틴 세월이 벌써 3년. 그 무렵 처음으로 사장님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혼자 타던 1톤 트럭이 5톤으로 바뀌었고 작은 사무실 하나 얻어 첫 직원도 채용했죠. 그리고 그 시절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전처 회계 일을 하던 사람이었고 처음 만났을 때 인상이 참 단정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정적인 느낌이 좋았습니다. 아, 이런 사람이랑 함께라면 따뜻한 가정을 만들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의 가족들도 겉보기엔 참 괜찮아 보였습니다. 장모님은 문화센터에서 강의를 하시고 처제는 대학원에서 공부 중이었습니다. 서로의 환경은 좀 달랐지만 그땐 사람만 좋으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결혼식 날 장모님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죠. 우리 은혜 잘 부탁하네. 난 정말 자네를 믿고 있어. 전 그 말이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정말이지 모든 걸 다 걸었습니다. 처가 식구들의 생일이면 제가 직접 음식도 만들고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장모님이 무릎 수술을 하신다 했을 땐 병원비도 전부 제가 냈죠. 처제가 유학을 간다 하길래 학비도 지원했습니다. 그땐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왜냐면 가족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아내는 가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 진짜 영웅이야.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더 열심히 더 애썼습니다. 더 벌어야 했고 더 챙겨야 했고 그래야 가족이 행복해진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더군요. 첫 번째 위기는 거래처 하나가 갑자기 부도가 나면서 시작됐습니다. 수천만 원을 떼었고 이후엔 직원 횡령, 세무조사, 경기 불황, 모든 악재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사무실 임대료는 밀렸고 직원 월급도 못 주게 됐고 트럭 할부는 연체됐으며 제 신용 등급도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가족부터 지키고 싶었습니다. 회사 문을 닫아도 집만큼은 유지하려 했고 아내와 아이만큼은 건드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제가 생각하던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들어갔는데 식탁엔 밥 대신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혼합시다. 정우는 내가 데려가겠어요. 부디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없이 아내는 아이 손을 잡고 떠났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장모는 딱 한 줄 문자만 보냈죠. 은희는 이제 그 생활 못하겠다고 하네. 그만 놓아줘. 그날 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남지 않았다는 걸 인정하는 게 그토록 쓰라릴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그 집안에 들였던 돈, 시간, 노력, 마음,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빈집 한 칸, 세탁도 안 된 셔츠 몇 장, 그리고 사진 속에서 웃고 있던 가족 얼굴이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이 가족에게 부족했던 게 뭘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질문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왜 난 그 사람들을 가족이라 믿었을까? 하루, 이틀, 시간은 흘렀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전화도 받지 않았고, 은행 잔고는 마이너스, 회사도 이미 정리됐고, 집은 곧 비워야 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던 날,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혹시 김현수 사장님 맞으신가요?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검은 모자, 후드티. 하지만 어디선가 낯익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 예전에 성동시장 옆 커피 트럭 하던 정훈이에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기억났습니다. 출장 중 들르던 커피 트럭 청년. 웃으며 감사합니다 사장님 하던 그 인사성 밝은 아이. 그가 조심스럽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자그마한 사업 아이디어였습니다. 사장님, 저 이거 혼자 해보려 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줘요. 근데 사장님만은 제 아이디어를 알아보실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처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들었습니다. 허름한 창고 하나 빌려 그날부터 우리 둘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첫 달은 적자. 둘째 달 주문 한 건 받고 둘이 부둥켜 안고 울 뻔했습니다. 셋째 달, 넷째 달. 근처 식자재점에서 연락이 오고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머리가 좋았습니다. 기획도 기술도 물류도 스스로 해냈습니다. 저는 현장 영업과 인맥을 총동원해 매일 밖을 뛰어다녔습니다. 그렇게 3년, 직원 20명 넘는 회사가 되었고, 작년에는 성공한 중년 창업자로 방송에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방송이 나가고 딱 일주일 뒤 그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성우 엄마, 장모, 처제 모두 아무 일 없던 사람들처럼 차례차례 찾아왔습니다. 성우도 아빠 보고 싶어 해요. 방송 봤어요. 멋지시더라. 우리도 한번 밥 한 끼 어때요? 그 말들에 처음엔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이가 없었습니다. 진짜 목적은 뻔했습니다. 성우를 핑계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성공한 나를 다시 끌어들이려는 속셈. 그날 밤 오래된 가족 앨범을 꺼냈습니다. 가장 마지막 장엔 식탁에 둘러앉아 웃고 있던 우리의 사진. 그 안에 나는 참 눈이 반짝이더군요. 그때 믿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살면 모두 행복해질 거라고. 그날 전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이 판은 내가 주도할 차례다. 그날 이후 그들의 움직임은 점점 노골적이었습니다. 처제는 문자로 안부를 묻기 시작했고, 장모는 회사 근처까지 찾아와 밥이나 한번 먹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 전처 은혜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회사 로비. 그녀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모습은 한때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내가 계단을 내려가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진수 씨. 그 목소리, 그 말투. 예전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만은 분명 달랐습니다. 그녀는 이제 내가 필요해진 사람이 되어 돌아왔다는 것. 정우가 요즘 아빠 보고 싶어 해. 저번에 방송에서 아빠 나오는 거 봤다고 하더라고. 그냥 우리도 한 번쯤 다시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눈치를 보는 듯한 표정. 어디까지가 진심이고 어디서부터가 계산인지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제는 나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녀가 말한 정우는 핑계였고, 진짜 보고 싶었던 건 내가 만들어낸 지금의 삶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일부러 장모, 처제까지 포함해 식사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정훈에게 미리 양해를 구했고 회사 근처 고급 한정식 집을 예약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들처럼 밝은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너무 좋다 자네. 이런 데서 밥도 먹고 좋네. 장모는 내 눈치를 보며 자연스러운 척 애쓰는 얼굴이었고 처제는 연신 주변을 둘러보며 언니나 이런 데 처음 와봐 하며 웃더군요. 은혜는 조용히 앉아 있다가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땐 내가 너무 급했어. 당신이 그렇게 무너질 줄 몰랐고 정우한텐 늘 아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그 말을 들으며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지금 회사 다시 일으키기까지 5년 걸렸습니다. 그동안 정우 얼굴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근데 지금 가족 얘기하러 온 건가요? 그녀는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문이 막힌 듯 숨만 고르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같이 있던 시간도 있었고 그 순간 장모가 나섰습니다. 이복의 박서방, 어쨌든 아이도 있고 서로 좀 잘 지내보는 게 어떤가? 우리도 참 어려운 시간 보냈네. 이제 좀 편하게 살아보세. 편하게. 그 단어에서 저는 그들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과거의 상처도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와서 편하게 살아가고 싶은 그들의 욕망만이 전부였습니다. 조용히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성우 앞으로 만든 교육비 신탁증서, 법무사통에 등록해둔 고등학교 졸업까지 필요한 모든 등록금과 생활비가 포함된 증서. 이거 성우 앞으로 만든 겁니다. 등록금 걱정은 안 해도 될 거예요. 그 아이는 아버지로서 책임질 겁니다. 장모의 표정이 처음으로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처제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고 은혜는 아무 말 없이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다만 이 안에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성우와 제 인생에 다시는 관여하지 마세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숟가락 소리 하나 없이 공기조차 얼어붙은 듯한 침묵이었습니다. 은혜가 눈을 크게 뜬 채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한테 아이 볼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자격이요? 그건요. 누군가를 끝까지 지켜줄 때 생기는 겁니다. 당신들은 내가 무너질 때 아무것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처제는 괜히 물컵을 들었다가 내려놓았고 장모는 아무 말 없이 눈을 피했습니다. 이런 자리는 이제 끝입니다. 앞으로 회사에도 집에도 연락하지 마세요. 정우가 원하면 제가 직접 연락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다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 은혜가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너무 차갑게 잘라내서 가슴이 아프다. 우린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잖아. 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차가운 게 아니라 당신들이 너무 늦은 겁니다. 시간은 흘러 정우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아이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이번에 아르바이트해서 아빠 생일 선물 사려고 같이 밥 먹어요. 그날 우리는 조용한 국밥집에 마주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애는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고 나는 그 아이를 더 이상 아프게 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이제야 말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요, 같이 웃을 수 있을 때만 함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옆에 있어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을 끝까지 함께 버텨준 사람만이 당신 삶의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습니다. 힘들 땐 옆에 있어준 사람보다 잘 나갈 때 옆에 있던 사람을 더 기억하곤 하죠. 근데요, 진짜 소중한 사람은요, 내가 가장 초라할 때
등 돌리지 않았던 사람이더군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랑도 가족도 의리도 남아준 사람이 전부라는 걸. 국밥집에서 정우와 마주 앉았던 그날, 뜨거운 국물에 밥을 말아먹으며 서로의 눈치를 살피듯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이는 어느덧 훌쩍 자라 이제는 어깨도 넓고 목소리도 낮아진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빠, 나 아르바이트 해봤는데 세상 진짜 쉽지 않더라. 그 말에 괜히 목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렇지. 세상이라는 게 정말 쉽지 않지. 정우는 국밥을 몇 숟갈 뜨더니 말했습니다. 근데 난 괜찮아. 왜냐면 이제 아빠랑 같이 밥 먹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국밥보다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을 덮고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느새 가을이 깊어졌더군요.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별빛은 따뜻했습니다. 예전엔 그 별을 보며 소원도 빌었죠. 우리 가족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아내랑 아이랑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와 다시 바라보니 그 소원은 조금 다른 모습으로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가족은 떠났고 배신했고 나를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에 한 청년이 찾아왔고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들이 다시 내 앞에 앉아 같은 밥을 먹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제자리가 아니라 더 단단한 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가족은 끝까지 받아줘야 하지 않냐고. 한때 함께했던 사람이니 용서해야 하지 않냐고. 하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이란 가장 어두운 시간을 함께 버틴 사람이다. 함께 웃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함께 울어주는 건 진짜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외면했을 때,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초라해서 눈조차 마주치기 어려웠을 때, 그때 옆에 있었던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당신 인생의 진짜 가족입니다. 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가족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피를 나누지 않았어도 힘들 때 옆에 있어줬던 정훈, 그 아이를 혼자 키우며 잘 자라줘서 지금 이렇게 아빠 앞에 앉아준 정우, 그리고 그 힘든 시절에도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준 내 마음까지, 그게 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당신 곁엔 누가 있나요? 지금 웃어주는 사람이 아닌 당신이 가장 약해졌을 때 곁을 지켜줬던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이 있다면 절대 잊지 마세요. 절대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은 그 순간에도 떠나지 않았던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만약 아무도 없었다면 괜찮습니다. 당신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요. 내가 상처받았던 만큼 누군가를 더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시간은 잊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는 걸. 떠나간 사람도 다시 찾아온 사람도 끝까지 남아준 사람도 시간이 흘러야 진짜와 가짜가 분명해지니까요. 그동안 잊으려 애쓰던 과거, 용서하려다 또 상처받았던 기억, 그래도 가족이니까라는 말에 혼자 울고 있었던 날들. 이제는 그 모든 시간이 나를 나답게 만들어준 과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지나 이제 나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인생의 핸들을
내 손으로 다시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원할 때 내가 지키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우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아빠는 너한테 늘 미안했다. 하지만 이제는 너를 당당하게 바라볼 수 있어서 정말 고맙다. 그리고 기억해. 누가 뭐래도 넌 언제나 아빠의 가장 큰 자랑이다. 그날 국밥집을 나서며 정우가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다음엔 고기 먹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음엔 우리가 진짜 가족처럼 같이 고기 먹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가슴 한편이 먹먹하거나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셨나요? 혹은 그때 나도 그랬는데 하고 속으로 혼잣말을 하셨나요? 그렇다면 당신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애써 참았던 감정들, 그래도 가족이니까라며 삼켰던 눈물들. 이제는 당신 마음도 누군가에겐 들려져야 할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딘가에서 상처받고 어딘가에서 버텨온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외면당해 본 기억이 있고 누구나 마음속에 끝까지 곁을 지켜준 사람에 대한 고마움이 있습니다. 지금 그 기억을 꺼내어 보셨다면, 그리고 그 누군가가 떠오르셨다면 이 영상을 통해 그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곳은 따뜻한 감동 이야기를 나누는 꽃다방 채널입니다. 기억 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 그리고 함께 나누고 싶은 삶의 진심을 이야기합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신다는 건 단순히 다음 영상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신 마음 안에 있는 따뜻함을 지켜가는 선택입니다. 지금 당신의 구독이라는 작은 클릭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겐 오늘을 버티게 해주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